야마네는 하나아키랑 이노우에랑 같은 고등학교 다니는 평범한 학생이야. 야마네는 오토모한테 학교에서 자주 괴롭힘 당하는데 둘이 사이가 나쁘진 않고 오히려 장난치는 사이야. 어느 날 여자 학생이 야마네가 있는 학교에 와서 그가 남자 탐정 동아리 멤버인 줄 착각해. 곧 두 학생은 오토모 연구실로 가고 야마네가 그녀한테 음료수를 권해. 여학생과 만난 지 얼마 안 돼서 그녀가 루리가쿠 남자들이라는 학교 내 잘생긴 남자들 데이터베이스에 대해 얘기하기 시작해. 그녀가 데이터베이스 내용 설명을 마치고 나서 등록된 학생들의 소지품이 사라지고 있다는 얘기를 덧붙여. 그 사실을 밝힌 직후 그녀는 야마네에게 도둑을 잡는 걸 도와달라고 부탁해. 학교 선생님이나 경비원들이 아무런 조치도 안 하고 있대. 알고 보니 그녀의 진짜 목적은 이노우에의 물건이 없어지는 걸 막는 거였고 야마네랑 오토모한테 이걸 밝힌 뒤 비밀로 해달라고 간절히 부탁해. 여학생과의 회의가 끝난 후 야마네가 오토모를 설득해서 둘이 함께 사건 해결에 나서기로 하고 노로 아파트로 향해 노로 아파트 입구에서 야마네가 자신을 소개하고 점심으로 간식을 건네줘. 조금 뒤 야마네와 오토모가 노로 아파트에 있는데 노로는 이노우에가 자신을 좀 인정해주길 바라는 마음에 도와주기로 해. 삼체이스. 이노우에는 이상하게도 코바야시한테만 좋은 말만 하거든. 본격적으로 노로가 학교 보안 시스템을 해킹하고 오토모는 학교 CCTV가 오래돼서 인터넷 연결도 안 될 수도 있다고 말해. 그래서 노로는 학교에서 원격으로 데이터를 접근해야 한다고 알려줘. 몇 시간 후 야마네가 학교에 도착하고 노로에게 학교 보안 화면 접근 권한을 줘. 노로가 영상을 보는데 화질이 개판이라며 CCTV 상태에 대해 쓴소리를 해. 한편 하나사키는 병원에서 간호사가 하루가 누워있는 병실에 접근하려는 걸 보고 도망쳐. 학교에선 노로가 부엉이로 야마네랑 연락하며 CCTV 분석에 시간이 좀 걸릴 거라고 알려줘. 잠시 후 둘이 얘기하는데 노로가 아케치한테 발탁돼 탐정이 됐고 학교는 이제 완전히 그만뒀다고 털어놔. 노로랑 이야기하면서 야마네가 한쪽을 보는데 경비원이 오토모 실험복을 들고 달려가는 걸 발견해. 그때 하나사키는 코바야시랑 만나는데 코바야시가 계속 전화해서 결국 약속 장소로 불러. 코바야시는 하나사키에게 얼른 자신을 죽이라고 말해. 하지만 하나사키는 그 말 듣고 도망치면서 코바야시한테 따라오지 말라고 경고해. 한편 야마네는 오토모 실험복 훔친 사람을 잡으려고 전력 질주해. 그 사이 노로가 야마네한테 부엉이 조정법을 알려주려 하는데 야마네가 넘어져서 실패하고 말아. 한편 코바야시는 하나사키가 자신을 죽일 방법을 찾겠다는 약속 아래 탐정일에 끌어들인 것에 빡쳐서 쫓아간다. 잠시 후 하나사키는 과거의 자신일 수 없다며 도망친다. 학교로 돌아와서 야마네는 오토모의 실험복을 훔친 범인을 못 잡은 자신에게 실망한다. 곤노로가 야마네를 위로하려 하고 자신도 동아리에 들어가고 싶지만 실력이 부족하다고 털어놓는다. 몇 분 뒤 노로와의 대화가 끝나고 부엉이는 노로가 야마네에게 집에 가라고 한 뒤 날아간다. 몇 시간 후 경비원이 라커룸에 들어와 이노우의 사물함을 열어보려 한다. 사물함을 열자 야마네가 나타나 물총으로 끈적한 액체를 경비원에게 쏜다. 야마네가 도둑을 찾아냈지만 경비원은 야마네에게 증거가 없다고 주장한다. 사건이 꼬이면서 야마네는 부엉이를 유인해 노로가 경비원을 볼 수 있도록 만든다. 다음날 전날 그 소녀가 야마네에게 사건 해결을 도와줘서 고마워한다. 곧 이노우에가 오토모 연구실에 도착해 야마네가 사건 해결자임을 알아챈다. 그 후 야마네가 소년 탐정단에 들어가고 싶다고 말하자 이노우에는 수락한다. 그리고 야마네는 동아리 회원님을 표시하는 모바일 기기를 받는다. 그날 늦게 코바야시는 식욕을 드러내며 아케치 집에서 사과를 왕창 먹는다. 몇 분 후 전화가 걸려오고 코바야시는 받는데 상대는 상사인 아케치였다. 공항에 있는 아케치는 코바야시에게 지금 뭐하고 있냐고 묻는다. 몇 분 후 코바야시는 하나사키가 이상하게 행동한다고 말하며 아케치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 묻는다. 곧 아케치와의 통화가 끝나고 코바야시는 하나사키 상황에 대해 고민한다. 그날 늦게 형사 나카무라와 경관 미야니시가 이노우에를 만나 특정 장소를 지나는 죄수 후쿠야 세이지 호송을 맡긴다. 후쿠야 세이지는 법정에서 범죄 증언 예정이라 목숨이 위험하다. 누군가 법정에 가기 전에 그를 죽이려 할 테니까. 나카무라는 이노우에와 팀이 후쿠야 세이지를 경호해달라며 후쿠야 세이지가 요청한 일이라고 말한다. 후쿠야 세이지는 아케치 탐정사무소가 경호해준다는 조건으로 증언에 동의했다. 몇 분 후 코바야시는 사건 수락을 하고 이노우에가 맡게 된다. 건물 밖에서 코바야시는 휴대폰을 꺼내 하나사키에게 다음 임무 메시지를 보낸다. 한편 하나사키는 메시지를 듣고 핸드폰에서 삭제한다. 다른 곳에서 후쿠야 세이지는 벤으로 호송되고
노로는 아파트 컴퓨터로 벤 움직임을 감시한다. 지금까지 모든 게 순조롭고 다른 차들이 후쿠야 세이지가 탄 벤 뒤를 호위한다. 벤 안에서 코바야시는 하나사키에게 여러 번 전화도 하지만 받지 않는다. 코바야시 맞은편에 앉은 후쿠야 세이지는 전화를 안 받는데 이유가 있을 거라 말한다. 형사 나카무라는 후쿠야 세이지에게 조용히 하라 하지만 그는 자신을 죽이려는 사람은 붙잡혔냐 묻고 호송 차량 수를 맞춰본다. 다른 곳에서 하나사키가 도시 거리를 걷다가 누군가가 쓰레기를 바다에 버리는 걸 목격한다. 그때 그놈들이 하나사키를 괴롭히고 넘어뜨리지만 트럭으로 돌아가니 쓰레기로 가득하다. 하이드라는 다른 남자가 그 광경을 보고 그놈들 트럭에 쓰레기를 잔뜩 채워놓은 거였다. 곧 하나사키는 하이드에게 자기소개를 하고 하이드가 트럭을 망친 장본인님을 알고 둘이 웃으며 친해진다. 후쿠야 세이지와 함께 벤에 있는 코바야시는 다시 하나사키에게 여러 번 전화하지만 통화가 연결되지 않는다. 그 후 후쿠야 세이지는 이유를 알 수 없이 코바야시의 흥미를 느끼고 더 알고 싶어 한다. 곧 후쿠야 세이지는 과거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어릴 적 마음의 변화에 집착해 정신과 의사가 되었다고 한다. 또 그는 정신과 의사로서 관찰에 만족하지 못해 호기심을 채우려 14살 소녀를 살해했다고 덧붙인다. 이때 나카무라 형사는 후쿠야 세이지 말에 짜증내며 그만하라고 한다. 후쿠야 세이지는 조용히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코바야시에게 너도 자기소개해보라며 나카무라 명령을 무시한다. 잠시 후 코바야시는 침묵을 지키고 후쿠야 세이지는 단어 게임을 하자며 내가 단어를 말하면 네가 떠오르는 걸 말하라고 제안한다. 한편 하이드는 몇 분 설득 끝에 하나사키를 은신처로 데려간다. 도착하자 하이드는 하나사키에게 금발머리 후루카와를 소개한다. 후루카와는 이곳 사람들은 인생에서 한 번쯤 망했거나 사회에서 떨어져 나온 사람들이라며 하이드는 그런 사람들만 데려온다고 설명한다. 곧 하이드가 점심을 들고 와서 하나사키에게 주는데 하나사키가 기대했던 것과는 달랐다. 법원으로 가는 길에 노로는 벤 운전자가 길을 잘못 들자 이노우에게 알린다. 이노우에는 운전색의 주의를 주려 하지만 운전사는 대답하지 않는다. 오히려 페달을 밟고 속도를 낸다. 현재 벤 상황 때문에 나카무라 형사는 미야니시 경관에게 전화하는데 그가 검은 차를 몰고 벤 바로 뒤를 따라가고 있다. 나카무라는 미야니시에게 벤을 막으라고 지시하고 미야니시가 속도를 내 벤을 막으려 하자 옆에서 달리던 두 검은 차가 그의 차를 들이받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다. 몇 분 후 코바야시는 자신의 능력을 써서 벤을 들이받고 사고 직후 다른 두 대의 검은 차가 이노우의 위치로 도착해 후쿠야를 데려가려 한다. 나카무라 형사는 후쿠야를 계속 보호하겠다고 고집하지만 그중 한 남자가 그녀 머리에 총을 겨누며 협박한다. 코바야시는 남자들의 총격을 막으려 방어 자세를 취하고 이노우에와 다른 사람들은 벤 뒤편으로 몸을 숨긴다. 몇 초 후 현장에 있던 남자 중 한 명이 당시 하나사키와 함께 있던 후루카와에게 전화를 건다. 통화 후 후루카와는 계획 B로 전환한다고 밝힌다. 한편 하나사키는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전혀 모른다. 진행 중 나카무라 형사는 위치를 바꾸자고 제안하지만 후쿠야는 코바야시가 자신의 게임을 거부해서 움직이길 거부한다. 사태가 심각해서 코바야시는 모두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기 위해 후쿠야의 게임에 응하기로 한다. 그날 오후 하이드와 팀원들은 총기를 챙기고 방탄조끼를 입으며 출동 준비를 하고 하나사키는 테이블에 앉아 뉴스를 지켜본다. 바로 이때 하나사키는 이노우의 일행이 위험에 처했다는 걸 알게 된다. 또한 나카무라 형사와 팀원들은 건물에 도착해 위험을 피하려 위층으로 올라간다. 그 사이 코바야시는 후쿠야가 낸 단어 게임을 이어간다. 어느 순간 후쿠야가 코바야시의 기억을 자극하는 단어를 말한다. 잠시 후 검은 옷을 입은 남자들이 트럭을 타고 건물로 들어와 후쿠야를 찾기 시작한다. 몇 분 뒤 나카무라 형사는 더 많은 적들이 쫓아온 걸 알게 되고 노로에게 헬리콥터를 보내달라고 요청한다. 건물 안에서 코바야시와 일행은 재빠르게 위층으로 이동한다. 그 와중에 후쿠야가 또 다른 단어를 말해 코바야시의 기억이 더 뚜렷하게 되살아난다. 다른 곳에서 하이드는 하나사키에게 방탄조끼를 입히고 하나사키는 TV로 뉴스를 보고 있다. 결과적으로 하나사키가 뒤돌아보니 하이드와 팀원들이 방탄조끼에 총을 들고 있는 걸 목격한다. 그 후 하이드는 하나사키에게 후쿠야 유전더미와 더머 수시아 유괴 작전을 밝힌다. 하나사키가 반대해도 강제로 버스에 태워지고 모두 임무를 향해 출발한다. 버스 안에서 하이드는 후쿠야가 과거에 죽인 소녀의 부모가 그를 납치해달라고 부탁했다고 밝힌다. 이 사실을 들은 하나사키는 후쿠야 호송을 하는 게 자기 친구들이라고 하이드에게 말한다. 이 순간 하나사키는 하이드와 친구들 사이에서 갈등에 빠진다. 한편 코바야시와 이노우의 일행은 출구를 찾으려 계단을 올라간다.
어느 지점에 도착하자 통로가 파괴된 걸 발견하고 대체 경로로 건물을 빠져나가려 한다. 그때 적들이 근처에 도착해 그들에게 무차별 사격을 퍼붓는다. 중간에 후쿠야가 이상하게도 과거에 자신이 죽인 아리스를 공격하는 남자들 중에 아리스의 부모가 있다는 걸 알아채고 그들을 콕 집어낸다. 그 후 후쿠야는 난간에 기대서 아리스 부모를 조롱하며 도발하고 그 과정에서 그들이 후쿠야에게 총을 쏘게 만든다. 후쿠야의 상처 주는 말 때문에 아리스 부모는 분노에 불타올라 재빨리 계단 위로 올라가 후쿠야를 죽이려 달려든다. 그때 나카무라 형사가 소화기를 사용해 아리스 부모의 시야를 막으며 그들의 움직임을 늦추는 데 성공한다. 이노와 다른 이들이 죽을 힘을 다해 도망치는 중에도 후쿠야는 계속 코바야시와 말장난을 하며 특정 단어로 코바야시의 기억을 되살려낸다. 그 결과 코바야시는 과거의 어떤 기억들이 떠오르며 숨을 거칠게 몰아쉬기 시작한다. 이후 후쿠야와 일행은 건물 안의 한 장소에 도착하지만 코바야시는 어느 순간 무릎을 꿇고 과거의 플래시백을 보며 이노우와 일행이 멈추게 만든다. 몇 분 뒤 아리스 부모와 다른 무장한 남자들이 후쿠야 위치에 도착해 나카무라 형사를 총으로 겨누며 후쿠야를 넘기라고 요구한다. 그때 코바야시가 후쿠야 바로 앞에 나서서 자신을 쏘라고 그들에게 말한다. 아리스 엄마가 자극받아 무기를 코바야시에게 겨누고 방아쇠를 당긴다. 하지만 놀랍게도 총알은 코바야시의 힘에 막히고 그녀는 충격을 받는다. 또한 검은 옷을 입은 다른 남자들도 코바야시의 능력에 충격받아 그를 제압하려 총격을 퍼붓는다. 한편 하나사키는 벤 안에서 하이드를 마주하며 친구들을 쫓아야 한다고 말한다. 하나사키가 친구 편을 들기로 하지만 하이드는 공격하기 전에 100초 안에 벤에서 도망치라고 경고한다. 그 후 하나사키는 기회를 잡아 벤을 탈출해 코바야시와 일행을 만나러 간다. 건물 안에서는 아리서마가 점마 후쿠야를 납치하려던 계획이 실패하자 폭탄을 터뜨릴 생각을 한다. 후쿠야는 폭탄이 있다는 걸 알아채고 나카무라와 친구들이 살 수 있게 자신을 희생하자고 제안한다. 그때 아리슨 엄마가 폭탄 폭파 버튼을 손에 쥐고 전부 날리려 하지만 아케치가 때맞춰 등장해 그녀를 막는다. 몇 초 후 아케치는 남자들을 향해 총을 쏘며 폭탄 버튼을 아리스 엄마에게서 빼앗는다. 아케치 덕분에 후쿠야는 헬기에 탈 수 있었지만 헬기에 타려던 찰나 슈슈페이시즈로부터 아케치에게 이상한 메시지를 전한다. 헬기가 이륙한 지 몇 분 만에 후쿠야는 아리스 부모와 함께 움직이는 경비원의 총에 맞아 죽는다. 한편 하나사키는 건물에 도착하지만 사건이 끝난 뒤라 늦었다는 걸 알게 된다. 그때 아리스 엄마가 그림자 속에서 총을 들고 나타나 하나사키를 향해 방아쇠를 당긴다. 순간 코바야시가 총알이 날아오는 쪽으로 몸을 날려 하나사키 대신 총을 맞아 임박한 죽음을 막아낸다. 하나사키 대신 총을 맞은 코바야시는 바닥에 피를 흘리며 고통에 몸부림치고 하나사키와 일행은 충격에 빠진다. 총알을 맞은 직후 코바야시는 고통의 비명을 지르며 땅에 쓰러져 생사를 걸고 싸운다. 그 후 하나사키가 코바야시에게 다가가려 하지만 코바야시 몸을 둘러싼 보호막에 밀려나고 나카무라 형사는 도망치는 아리스 엄마를 쫓는다. 이때 하나사키는 코바야시 상태가 안타까워 왜 자신 대신 총알을 맞았는지 궁금해한다. 이어 아케치는 코바야시에게 돌을 떨어뜨리며 그의 힘이 약해지고 있음을 확인한다. 코바야시의 죽음 방지 능력은 죽고 싶은 마음에서 나온 것이라. 이노우는 코바야시가 사실 죽고 싶지 않다고 추측한다. 아케치도 이노 추측에 동의하며 코바야시가 살고 싶어 한다고 확인하고 하나사키와 함께한 시간이 즐거웠을 거라 덧붙인다. 이 말을 들은 하나사키는 심각해지며 코바야시 상태가 불공평하다고 생각한다. 몇 분 뒤 아케치는 코바야시가 죽고 싶어 하게 만들 방법이 있다면 구할 수 있다고 제안한다. 제안을 끝낸 아케치는 하나사키에게 돌아서며 쫓아다니지 말라고 경고하고 소년 탐정단이 해체된다고 선언한다. 노로는 이 말을 듣고 안타까워하는 반면 이노우는 아케치 말에 다소 분노하는 표정이다. 한편 나카무라 형사는 아리스 엄마를 따라잡아 총을 겨눈다. 바로 그때 하이드가 나타나 나카무라 손에서 총을 쏙 빼앗고 아리스 엄마를 데리고 사라진다. 나카무라가 하이드를 쫓으려 할 때 근처에서 섬광 수류탄이 터져 균형을 잃는다. 코바야시 위치에서는 분노한 노로가 이노우에게 왜 해체 사실을 미리 말하지 않았냐고 따지며 이노우는 나중에 이야기하겠다고 답한다. 노로는 이 답변에 만족하지 못한 표정이다. 곧이어 이노우는 휠체어에서 일어나 힘들이지 않고 코바야시를 들어 올릴 방법을 찾는다. 하나사키도 이노우와 함께 코바야시를 들어 휠체어에 옮긴다. 건물 밖에는 경찰차가 가득 주차되어 있고 미야니시 경관이 병원에서 나카무라와 만난다. 몇 분 뒤 나카무라 상관이 화가 난 채 나카무라와 면담을 요구한다.
건물 안에서는 이노우가 경찰들 눈에 띄지 않게 코바야시를 밖으로 옮기자고 제안한다. 그때 미야 니시가 도착해 이노우 휠체어에 탄 코바야시를 계단 아래로 옮기는데 합류한다. 하지만 나카무라 상관은 나카무라가 맡은 임무를 엉망으로 처리했다며 실망을 표한다. 두 사람은 격렬한 대화를 나누는데 상관은 엔드 더 폴리스 명성이 망가졌다며 나카무라 혼자 책임지는 게 아니라고 엄포를 놓는다. 한편 하나사키는 건물 뒤 벤에 도착해 미야 니시의 도움으로 코바야시를 차에 태우는데 성공한다. 그 후 이노우가 차를 몰고 사무실에 도착해. 사무실에서 하나사키가 고바야시 상처에 감염 방지 약품을 뿌려줘. 그 다음 고바야시 기운나게 해줄 약을 주려 하지만 실패하고 말지. 고바야시 상태를 보며 하나사키 감정이 폭발하고 어떻게든 고바야시를 살릴 방법을 생각해내. 몇 분 뒤 하이드가 하나사키랑 같이 나가려고 건물에 도착해. 하이드가 고바야시 상태를 보고 깜짝 놀라서 고바야시가 총알을 튕겨냈냐고 하나사키한테 묻지. 하이드 질문에 이노우에는 충격받고 잠시 후 하이드가 후키야 죽이려던 사람들 중 하나였다는 걸 깨달아. 이후 하이드가 후키야 작전에 참여한 걸 확인하자 이노우에는 분노하며 하나사키에게 왜 말을 안 해냈냐고 따져. 또 이노우에는 하나사키가 뭔가 숨기고 있다고 의심하는데 하나사키가 해명하려 해도 이노우에는 끊으며 변명은 고바야시한테 해야 한다고 말해. 그 와중에 하이드는 하나사키가 이제 자기 팀에 있다고 말하지. 그래서 이노우에는 하나사키가 금방 새 친구를 사귀었구나 생각해. 하지만 하나사키는 이노우에와 다른 사람들이 변했다고 강조하며 하이드와 함께 건물을 떠나 한편 고바야시는 하나사키와 이노우에 사이 대화를 모두 듣고 잠시 눈물을 흘리며 눈을 감아. 이노우에는 침묵 속에서 아케치가 전에 클럽 해체 얘기했던 걸 떠올리며 그 말 안 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고 후회해. 하나사키가 사무실을 떠난 직후 이노우에는 고바야시 복부에서 총알이 저절로 빠져나와 바닥에 떨어지는 이상한 광경을 목격해. 며칠 후 아케치는 소파에 누워 과거의 여자친구를 쏘던 때를 회상해. 곧 추모케의 얼굴이 달린 십자가에 못 박힌 형상이 나타나 그를 최고의 악마라고 부르지. 그 후 의자에 앉아 과거 자신이 있었던 곳을 삼각형으로 표시한 지도가 든 종이를 들고 있어. 과거 어느 시점에 아케치가 구해준 여자친구가 있었던 캠프에서 후미오가 기자라고 자기소개를 했었지. 어느 날 아케치가 적의 집중 사격을 받는 동안 후미오는 카메라로 전투 장면을 찍고 아케치는 그런 후미오를 바라봤어. 한때 후미오와 아케치가 함께 있는 모습이 보였고 아케치는 그때 후미오가 얼마나 평범한지에 끌렸지. 현재로 돌아와서 고바야시는 사무실 소파에 누워 열이 나면서 상태가 심각해. 가츠다는 고바야시가 5일째 그런 상태였다는 걸 알고 충격에 빠지고 오토모는 클럽이 해체된다고 말해. 최근 클럽에 들어온 야마네는 슬퍼 보이고 오토모는 아케치 인생이 얼마나 수상한지 얘기하지. 그때 고바야시의 방어장벽이 방 안에 있던 모든 음식을 끌어당겨 고바야시 입으로 쏙 들어가고 사무실 사람들은 멍해져. 부엉이를 이용해 감시하는 노로는 코바야시의 힘이 생존을 위한 필사적인 영양 흡수라고 재빨리 추측해. 몇 년 전 후미오가 아케치와 그의 여자친구가 있는 캠프를 떠나려 할 때 아케치와 여자친구는 잠깐 미래에 대해 이야기했어. 3회에서 아케치는 후미오가 자신들 같은 사람이 되는 걸 원치 않는다고 털어놔. 다음날 후미오가 떠날 시간이 되었을 때 아케치는 꽃을 건넸지만 그 순간 후미오는 눈물을 흘렸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자 아케치의 여자친구가 후미오에게 달려가 작별 인사로 키스를 해. 몇 초 뒤 아케치의 여자친구는 아케치에게 작별 인사를 하며 자신은 더 이상 그를 만족시킬 수 없다고 말해. 과거 어느 시점 아케치의 배 한 여자가 찾아왔어. 그때 아케치는 막 탐정 클럽을 시작한 참이었고 그 여자는 그의 첫 의뢰인이었지. 첫 의뢰인이라 돈은 받지 않았는데 그 아이디어는 당시 있던 후미오가 준 거였어. 어느 날 아케치는 신문을 집어들고 주먼면상 궤도 출연이라는 문구를 보게 돼. 그날 저녁 한 시민이 기차에서 내리려 하지만 내리려는 순간 뒤에서 폭탄이 터져 그를 땅에 넘어뜨려. 아케치는 영상을 보며 옆에 앉아있던 경찰 나마코시에게서 수손면상이 폭발 사건과 관련됐다는 정보를 듣고 수손면상을 빨리 잡아야 한다는 말을 들어 그 후 아케치는 나마코시로부터 주요 면상을 조사해 체포하는 의뢰를 받고 도시에서 더 큰 피해를 막으려 해. 며칠 뒤 그는 후손면상에게서 온 나마코시의 편지를 받고 편지 내용을 읽은 뒤 후미오가 위험에 처했다는 걸 깨닫고 나마코시에게 후미오의 휴대폰을 확인해보라고 말해. 아케치가 후미오를 찾으러 가는 도중 과거 후미오와 함께 떠나기로 결심했던 때에 회상을 해. 지하 통로를 걷던 중 전화를 받으려 할 때 그림자 속에서 추이온면상의 목소리가 들려와
이때 아케치는 여자친구를 뒤에 남겨두고 후미오와 함께 도시로 향했던 기억을 떠올려. 그때 그들이 타고 있던 트럭이 사고나고 아케치가 깨어났을 때 후미오는 사라진 상태였어. 후미오를 찾으려 애쓰던 중 아케치의 여자친구가 차를 타고 도착해 내리며 아케치의 차량이 발견됐다는 말을 해. 하지만 몇 초 뒤 아케치는 여자친구를 밀쳐내며 총을 겨누고 그녀가 후미오에게 준 꽃냄새가 난다고 말해. 지하 통로에서 아케치는 여자친구가 바로 스톰 우문면상임을 깨닫고 그 뒤에 후미오가 함께 서 있는 걸 알아차려. 아케치가 후미오를 보며 슈념면상에게 그녀에게 무슨 짓을 했냐 묻자. 슈념면상은 자신의 입술이 사람을 매혹시킨다고 밝히며 후미오를 조종했다고 말해. 곧 추운면상은 그림자 속으로 사라지며 아케치에게 폭발 뒤에 누가 있는지 후미오에게 물어보라고 해. 한편 후미오는 폭탄 조종기를 손에 쥐고 있고 아케치는 슬픈 표정을 지어. 이때 후미오는 우신면상에게 세뇌당해 폭탄을 터뜨리려 하지만 아케치는 그녀가 폭탄을 터뜨리지 못하게 달려가 막아. 과거에 아케치는 후미오가 사라진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는 걸 알고 여자친구이자 추신면상에게 방아쇠를 당겼어. 현재로 돌아와 아케치는 소파에서 일어나 과거를 되돌아봐. 그 와중에 거리에서 어떤 시민을 슈신면상으로 오해해 공격하기도 해. 다음날 코바야시는 과거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아픈 엄마 꿈에서 깨어나. 잠에서 깨어난 후에도 주변 물건이 기억을 자극해. 엄마의 병 때문에 아버지가 자신을 얼마나 심하게 대했는지도 떠올려. 그날 아침 하이드와 친구 후루카와는 리모델링 회사 직원으로 변장해 하나사키 집에 도착해 하나사키를 만나. 잠시 후 하이드와 후루카와는 하나사키 방에 들어가 그가 부잣집 아이라는 걸 알게 돼. 하이드는 하나사키가 전화를 받지 않아 집에 왔다고 말해. 곧 하나사키와 하이드가 대화를 시작하고 하이드는 환경에 담배꽁초를 버리는 사람을 잡았고 어제 그 사람 집에 피해를 줬다고 털어놔. 잠시 후 하이드는 하나사키에게 다음 임무에 함께하자고 제안해. 다음 임무는 인기 식당을 찾아가 가짜 후기를 올리는 사람을 상대하는 거야. 후루카와가 하나사키에게 보여준 가짜 후기에는 음식 속에 바퀴벌레가 들어있었고 하이드는 이런 걸 그냥 넘어갈 수 없다고 설명해. 하이드가 하나사키를 설득하려 애써도 하나사키는 자신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고 거절하고 결국 하이드는 후루카와와 함께 떠나. 학교에서는 야마네와 오토모가 도서관에서 공부 중인 가츠타를 만나. 가츠타를 만나자마자 야마네가 이노우에를 봤냐고 묻고 가츠타는 못 봤다고 대답해. 가츠타의 대답으로 야마네는 이노우에가 아직도 코바야시를 돌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오토모는 동아리가 해체돼 이노우에는 심심해한다고 봐. 그날 후에 이노우에는 형사 나카무라와 경찰 미야니시와 사무실 옥상에서 대화하는데 나카무라는 자신이 특수보안부서로 적응 간다고 말해. 나카무라의 고백에 이노우에는 자신이 과거 후쿠야 사건의 책임을 떠맡은 거라 생각하지만 나카무라는 그렇게 보지 않아. 대화 중 나카무라는 후쿠야가 감옥 안에서 추신면상과 접촉했다는 목격자 증언 덕분에 수돈면상과 연관됐다는 걸 밝히지. 대화가 끝나고 나카무라는 이노우에게 동아리 뒤처리를 못할 거라고 말한 뒤 자리를 떠. 그리고 떠나지. 사무실로 돌아온 코바야시는 뭔가 하려고 하지만 그녀가 말해.